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일시적이나 올해 테이퍼링 시작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7월 이후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산 매입 감소 시기와 별개로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 이르다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요. 임금 인상 증거 및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 부재, 일부 품목의 높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의 급등세는 일시적인 의견을 유지, 그러나 급등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의 부의장이 고용시장에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 테이퍼링을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이 지속될 경우 연준이 이를 낮추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강조의 메시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가 한 번 더 강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경우 올해 가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를 시작할 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고용시장이 테이퍼링 기준에 금적할 만큼 회복되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가 물가는 물론 고용 관련 기준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고용이 강한다며 10월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한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저임금 소득자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커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 전에 종료하기 위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에 갖춰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한 이후 21년 안에 이를 시작해 내년 중반까지 완료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7월 PCB 가격 지수가 좀 괜찮게 나와 주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6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카불 공항의 폭탄 테러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와 불구하고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약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은 온스당 1817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카불 공항의 포탄 테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영향을 끼쳤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2% 이상 금가격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는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우려 완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트너가 향후 2년에서 10년 내 주목할 획기적 기술의 NFT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가트너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을 6,9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렸다. NFT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저작물 판매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화 모델 중의 하나이며 NFT의 잠재적인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가트너는 자체 보고서에서 NFT 기술은 현재 하이프 사이클 업계에 관심이 많이 받는 시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내 10대 예치금이 40억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업비트가 35억 원, 그리고 빗썸이 3억 원 정도 후반대, 코인원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비자가 NFT 관련 및 커머스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디파이 담보대출 플랫폼 크림 파이낸스가 플래시론을 공격을
발생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건 뭐 저번에도 제가 5월 달에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으로 프레시 론 같은 게 많이 터져주면서 디파이가 다 연달아서 터져줄 거예요. 그때 더 가중치로 이런 공격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더 시장이 빠르게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약점이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그걸 얼마만큼 빠르게 다 보완이 될 것이냐, 그게 어느 정도 또 규모가 있는 디파이도 좀 잘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중간이나 하위 쪽에 있는 그런 쪽도 좀 빠르게 이런 보완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인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내년 봄에 NFT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거래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인디펜던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래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에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며, 앞서 4월의 중순 비트코인 6만 4천 달러 육박할 시 거래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약간의 상승 기반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인 과열 경고는 작심 발언을 한 거다, 마음먹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심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22 부총재가 암호화폐 다른 자산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이 되고요. 디파이도 꾸준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제 안에서도 디파이가 약간씩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흔들린 시점을 잘 극복해내야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오스트리니아 신임 CEO로 디지털X CEO로 영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스닷컴의 NFT 플랫폼 9월 1일 공개 베타를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리시도 있고 뭐도 있고 나머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좀 주목받았던 코인 중에 유일무이하게 좀 많이 못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 소식이 좀만 더 당겨져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역시 블리시가 빨리 성장이 되어야지만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너무 느리게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했던 그런 큰 손들이 떠나가게 되면 더욱더 더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고래가 주도할 수 있는 고래들이 한두 명씩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약간의 좀 영향성을 끼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산자산 세금제도 쉽게 정리해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도 또 당구장 표시로 또 해놨어요.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니까 내는 게 맞다, 괜히 반대하지 말아라, 이런 미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작성자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코인판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 주식 3억 미만 20%, 3억 초과 25%, 그리고 기본 공제는 5천만원, 그리고 5년의 결성금 2월 공제를 해준다라는 점과, 그리고 가산자산과 보게 되면 22% 소득세 플러스 지방세 부분이 합쳐서 22%를 낸다라는 점, 기본공제 250만원의 결성금 2월 공제 안 된다라는 점, 세금 부과는 제도화라 호재다, 어차피 내야 될 세금 기분 좋게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길 바란다. 주식은 5천만원 벌면 세금 안 되는데 코인으로 5천만원 벌면 1,045만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과 코인의 불평등, 이것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의 불명확성을 감안하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결성금 2월 공제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된다. 상황에 따른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상황 1, 상황 2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놨는데요. 주식 23년에 1억 수익, 2024년도 2억 손해, 그럼 2025년도 1.4억 수익, 세금 없다. 코인은 23년도 1억 수익, 24년도에 2억 손해, 25년도에 1.4억 수익, 세금 4,700만 원을 두드려 맞는다. 마법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황 2 코인만 23년도에 마이너스 1억, 24년도에 플러스 5천, 마이너스 1억에 대한 결성금 2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년간 마이너스 5천만 원의 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결국에 2월 공제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코인 투자는 상당히 손해율이 막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웃긴 게 지들 입맛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진 금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선진 금융 같은 개소리를 찍찍해 싸는 걸 보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금융투자 소득 부분에 따라서 분류표를 그렇게 해놨는데 코인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 금융소득 부분이 바람직한 건데 왜 이렇게 미운털을 많이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면서 결국엔 기타 소득 부분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또 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방식에는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적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외화 유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니까 약간의 좀 투기 과장의 그런 측면을 좀 줄여두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더 키워줘야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들어왔던 그 부분만큼 해당에 있는 그 주식을 담보로 또는 대여로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는 수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만들어서 자금의 유동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에 좀 도움이 되지만 코인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가 됐던 투자적 수단의 일원으로서 어찌 됐든 간에 돈이 벌 수 있고 엄청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 매우 찡찡거렸죠. 그래서 그 내용도 매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이 개입을 하면서 그나마 2천만 원이 된 게 5천만 원 되고 결성금 2월 공제도 원래 3년밖에 안 된 5년까지 됐고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 어떻게 해서든 그만두게끔 만들기 위해서 국민청원 동참을 해줘라 라고 해서 우리의 힘이 보여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눈치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 간보기가 들어갔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결합이 안 되고 결집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막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늘어났던 이 세계관에 따른 또 하나의 수단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저는 매우 공감이 되는 게 왜 똑같은 투자의 고위험 투자 기반일 뿐인데 이 고위험 투자를 왜 고위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 금융투자 소득 부분에 분류하면 될 것인데 그게 왜 눈치가 보여서 왜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만스럽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상당히 멍청하게 보는 거라고
설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민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이게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원래는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의 국회에 이제 9월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 9월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유예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것도 못해도 9월에서 10월 사이 안에는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때까지 안 나온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왔다, 유예에 대한 카드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단이 마이너스 50% 이상 났던 거는 물 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내년부터 세금 유예가 안 됐을 때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본전 치기 때까지는 세금 안 나가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코인을 사서 차익분만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마이너스 폭이 좀 적은 거는 가져가셔도 돼요. 물론 이제 시장이 한번 죽으면 또 이렇게 반대론자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야, 네 말대로는 내버려 뒀다가 50%가 야 85% 되고 막 90% 되고 너 한번 너 죽어볼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견뎌낸다라는 장기적 투자 기반을 어느 정도 깔아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 주시면서 내가 장투를 할 거냐, 장투를 하지 않을 거냐도 신중하게 좀 결정을 내리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CME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감소, 헤지펀드, 롱숏 모두 줄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간단합니다. 눈치 보는 시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뭐 전세대출 금지 부분도 요새는 조금 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죠. 고순범 씨가 약간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상당히 됐던 배경이 상당히 엄격한 부분입니다. 부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가계부채에 신경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재미난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이력이 좀 있었냐. 자, 98년도 외환위기, 2003년도 신용카드 사태 해당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가계부채를 확실하게 잡아버리겠다. 그 이상 용납 못한다. 은행을 조져버리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갑자기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냥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이런 케이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진두지휘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영업 정지된 사건이 있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우수님이 또 남겨주셨던 내용인데, 요 내용 한번 진짜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맞아서 그 내용 뭐 갖고 안 본 거예요. 아예 내용이 안 맞았으면 요 내용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국은행 내에서도 매파적인 사람이 앉혔다. 내수경제 작살내서라도 가계부채 잡는다라는 원칙주의자이며,
2002년도 카드 대란 사태 LG카드 날려버리고 과감하게 자기가 욕 처먹고 정리한 케이스죠. 본인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고 06년도 신용불량자 400만 명 한 방에 이 사람으로 해서 생겨버렸죠. 모든 종류의 부채중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이며 개인들의 파산별 크게 기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니들이 그냥 투자했잖아.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투자를 해? 라고 비꼬는 사람이죠. 게다가 본인은 이미 압구정 아파트를 사놨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이 작살날건 말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은 넘어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다음으로 고승범 입에서 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G카드 사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하는 총재가 만약에 고승범 씨가 되면 상당히 뭐 그딴 거 더 없이 더 날개를 달고 더 날아가겠죠. 그래서 요새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금리 올리고 대출 회수 시작한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새끼가 뭐길래 이런 이야기를 다루냐, 지금 코인 이야기를 할 때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왜냐, 이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코인에 따른 언급도 자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딱 사이즈를 보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 1도 안 나올 것 같다. 더 강한 놈을 앉혀놨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데? 만약에 더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했을 경우에는 우리 또 국민청원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임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빚을 빨리 갚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그렇다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6월 이후 해시레이트가 2배 이상 상승을 했다. 네트워크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해시레이트는 중요한 보안 지표이다.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보안이 강화되므로 네트워크 공격성을 방어하는 역할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에 반대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부족하면 취약한 경우를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새 해시레이트가 2배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채굴자들이 이미 유럽과 미국과 같은 데에서 털을 이미 잘 잡고 운영을 개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6월 최저치 이후 2배까지 올라왔다라는 측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요새 악재가 연달아 나오는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은 알아서 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은 그냥 쌈 싸 먹어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위험한 게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테이퍼링 시점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가 중요하는데 저는 말 그대로 12월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11월 때까지는 어찌저찌 해서 수익을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테이퍼링 때도 일시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면 그거 줍줍해서 차입분을 잽싸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체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뒷받침에 따른 근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금융위원장 왜 가장 강력한 보스, 매파적인 인물을 왜 앉혔을 것 같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대출을 그렇게 옥죄는 수준을 거의 최종 보스용 급을 왜 앉혀놨을 것 같아요? 그게 부동산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이 좀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